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좋은 뉴스도 좀 많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6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갔잖아요. 거기에서 뭐 10여 개의 국가들하고 이 다자,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 양자 정상회담 중에서 이 폴란드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는 바로 이 방산 이 수출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이 방산 수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나토 정상회담의 성과가 불과 이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성과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KF-21 초음속 국산 전투기가 오늘 시험 비행에서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리호 성공했지 않습니까? 누리호 우주 발사체 성공해가지고 세계 7번째인데요. 전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우주 시대가 드디어 열렸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방산 수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큰 수출 실적을 많이 올리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 이 사람으로 치면 유아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말이죠. 이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액수가 무려 19조 플러스 알파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 이제 방산이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이런 낭보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인데요. 이 KF-21 전투기는 보람의 전투기로 이름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남 사천 이 공군 훈련장에서 성공적인 첫 시험 비행을 했어요. 한 33분 정도 날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래 오전에 띄우려고 했는데 기상 관계로 오후로 미뤄져 가지고 오후 3시 40분에서부터 33분간 4시 13분까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8번째 초음속 이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이게 뭐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까? 그죠?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건 뭐 세계적으로 이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도가 되거든요. 이 세 개국 이외에는 일본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스웨덴,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이 있어요. 유럽 컨소시엄에는 영국과 독일, 이태리, 스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제요. 삼성전자, 삼성TV, LG전자 뭐 이런 단계를 넘어나서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 우주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국가이고 초음속 전투기까지 개발하는데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초음속 이 전투기이지만 초음속으로 날른 것은 아니고요. 시험 비행기이기 때문에 초음속 속도는 내지 않았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정도 200노트로 비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KF-21의 경우에는요, KF-16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이 중간급 전투기예요. 그래서 4세대 전투기로 속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부 스텔스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최신 우이상 배열 레이더를 A사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서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형이요,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 능력을 보면 이 공대공 미사일하고 공대지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는요,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4발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비행이요, 이 KF-21 보람의 CJ기의 시험 최초 비행 조종사는요, 공군 52 시험평가전대에 소속되어 있는 시험 비행 조종사인 안준현 소령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 이제 시험 비행 단계에서는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 2000회 정도 더 비행 시험을 해가지고 비행 영역을 확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각종 성능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도부터는 체계 개발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이제 KF-21의 CJ 비행이 이제 성공하는 바람에 지금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트위터, 이런 SNS에서는요, 우리 시민들이 찍은 KF-21의 비행 장면 많이 공개되고 있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KF-21의 영상 그리고 사진을 공유하고 있고 성공적인 비행을 축하한다. 그리고 또 역사적 날이다. 연구하고 개발한 관계자분들 모두 수격했다. 감격 그 자체다. 이러한 또 이 감동 어린 이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리호 우리 발사체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이 누리호도 발사에 성공했고요. 이제 오늘 누리호 발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계 7번째 발사입니다. 첫 번째 한국형 발사체이고, 외신들도 아주 그 당시에 누리호의 성공 발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한 바 있어요. 그 누리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7번째 발사했는데요. 아까 이 초음속 전투기 이 개발 국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대신에 이제 유럽의 컨소시엄 빼고요.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우주 발사체는 인도. 그리고 나서 한국이 7번째입니다. 그게 우주가 발사체. 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초음속 8번째.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내내 이제 한국 우주 시대, 우리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국력 다시 한번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폴란드 정부하고 27일 날 MOU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방산 수출하는 액수로 따지면은 19조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고요. 이 종류로 따지면 국산 전차 K2, 그 다음에 국산 경공격기 FA-50, 그 다음에 국산 K9 자주포. 그래서 최소 19조에 달하는 방산 수출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산 수출 계약은요,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첫 성과로 기록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면에서 그리고 또 내용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주로 이제 이번 계약은요, K2의 경우는 이제 현대 로템, 그 다음에 이제 FA-50 경공격기 FA-50의 경우에는 이제 카이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 이거는 이제 하나 디펜스, 여기에서 개발한 아이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합치면은 19조 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카이 안현우 사장이 지금 4개국 출장에 나서서 이 FA-50 수출 문제를 계속해서 해외에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FA-50 경공격기, 이거는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경공격기 TA-50 중에 일부를 FA-50으로 개조해서 폴란드에 먼저 공급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또 이 옐렌 지금 이 옐렌 재무장관이 지금 방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예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미 간에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제 이 그레이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동맹, 그 다음에 산업기술 안보 측면에서의 동맹에 이어서 경제 금융 안보 동맹으로 더 확대 발전하는 그러한 이 상징적 방문이 됐다. 이런 점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이 기반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함에 따라서 이어지는 하나의 좋은 성과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헌법 체계를 만드는데 미국이 굉장히 영향이 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옐렌 장관의 방안을 계기로 해서 이 포괄적 동맹 관계가 더 한층 확대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옐렌 장관도요. 옐렌 장관도 이 한미 경제와 글로벌 경제 모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번에 다룰 것이고, 미국은 한국과 이러한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깊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오래된 우방과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번영된 민주주의와 경제 그리고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덕담도 하고요, 또 의미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특히 이 비공개 환담을 또 가졌는데, 이 비공개 환담에서는요, 그야말로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론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 각 언론사에서 취재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대북 제재 문제도 논의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정적 근거 중에 하나로서는 군용기 안에서, 그러니까 옐렌 장관이 우리 방한할 때 군용기 안에서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또 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압박할 만한 더 제재가, 압박할 수 있는 제재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틀림없이 비공개 회담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끔찍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인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한국과 그리고 미국 또 일본을 향해서 높이는 그런 이 방향 추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압박하는 카드가 뭐가 있는지 이번에 옐렌 장관이 와서 한미 간의 깊숙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토리오라든가 또 이 태양광 패널과 같은 핵심 제품을 우리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급망 강화 그리고 교육 관계의 이 확충, 이런 것도 추진하겠다. 이러한 이 언급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지원 전 원장이요, 또 오늘은 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 7급 넣어줄라 했는데 9급밖에 안 되더라. 이거 가지고 이거 시급도 안 된다. 이 서울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권에 계속 지금 이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박지원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말끝마다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느냐. 이 박지원 다운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가지 없게,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어준이가 방송 진행하면서 그 표현은 제가 뭐라고 순화해야 하나, 이렇게 난감한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최종적으로 김어준 뉴스공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터뷰 전문을 보면 싸가지라는 부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박지원 원장, 권성동 원내 대표, 직무대표의 이런 구급 공무원 채용 문제에 관한 발언 굉장히 세게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해서는요,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당대표에 다시 출마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겉으로는 조용한 채 열심히 윤핵관 선거구를 다니면서 당원들을 접촉한다고 하는데, 이준석이가 국민의 여론을 잡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메시지 표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총선 때 탈당이나 창당도 어쩌면 그림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준석 여전히 이 박지원 이준석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창당이든 뭐든 무슨 정치적인 재기의 꿈을 꾸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권성동 직무대행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주 강하게 질책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요, 너무나 세게 얘기해가지고 이 당 대표로서 좀 말 좀 뭐라고 그래요, 너무 거칠게 하지 말아라, 이런 또 이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권성동 아니겠어요?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때렸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고민정이가 이거 아주 뭐 기다리는 듯이 큰 건 하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페이북에 입장문을 내놨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궁궐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SNS를 날린 바 있는데, 오늘은요, 용산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이 글을 쓴 이걸 뭡니까? 이게 큰 피켓을 가슴 앞에 딱 목에다 두르고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사과하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경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예, 앞으로 고민정은 당분간 오전 8시부터 1시간씩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역시 고민정스럽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민정 말고서도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그 권성동 직무대행의 구급 이런 채용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인사와 관련된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끄집어 나와가지고 인사문란, 인사찬란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이어지고 있고, 이런 인사는 대한민국 국기 문란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상호 위원장은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홍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사참사 원인은 바로 윤석열 자신에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인사문란을 갖다가 안보문란으로 돌려막겠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수비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 비상한 민생과 경제 위기는 뒷전이고 국정문란만 지속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원내 일당으로서 민당도 모든 당력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 강력한 뭐라 그럴까요? 정면 충돌, 그리고 이때 윤석열 정부를 코너로 끝까지 몰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고요. 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적 채용이 있어요. 지금 이 프레임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보도도 보셨겠지만은 대통령 지금 이 사무실이 용산 국방부 총사로 옴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도 청와대 참모진 즉 비서들 인원을 좀 줄이겠다, 한 30% 정도 이렇게 공약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숫자가 말이죠, 30~40%나 줄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사적 채용의 그 실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부보다도 훨씬 더 심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요, 은수미 그야말로 비리 보따리예요. 완전히 비리 보따리.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은수미 1위까지 완전히 성남시장이 말이죠, 이 범인들의 말하자면 이 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은수미와 관련된 이 범죄 행위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요. 아주 뭐 굉장히 줄줄이 지금 이 고구마 덩굴 캐면 나오듯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수원 고법에서요, 판결이 하나 내려왔는데, 이 은수미 시장한테 수사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이 전직 경찰 2명이 기소된 바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1심이 끝났고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근데 그 2심이 오늘 선고가 됐습니다. 원심 그대로 징역 8년에 7,500만 원의 추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뭐 죄과도 뭐 하도 많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거 중원경찰서에 있는 이 경찰관 김 씨예요. 경찰관 김 씨가 있고, 이 김 씨의 상관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은수미 이 보좌진들도 전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부 다 아주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은수미도 말이죠,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은수미도 1심 판결이 나올 때쯤 되면 결국은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재판부 판결을 보면 지금 양형을 바꿀 만한 그런 사정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8년에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럼 어떤 혐의냐? 이 경찰관 김 씨는요,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형으로 그동안에 이제 수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 수사 자료들, 이런 것들을 수사 자료들하고 이 검사의 수사 지휘 내용, 이런 이 수사 이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은수미 시장의 경우에는요, 성남 중원지역위원장 재직 당시의 기업 대표로부터 이게 조폭단체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때 경찰의 수사 자료를 받고 대신에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성 있는 거래를 밀거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 김 씨는 말이죠, 수사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이 은수미 시장의 정책 보좌관 했던 박모 씨 보좌관에게 이제 이권 청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권 청탁 중에 제일 큰 것이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인데, 이게 4억 5천만 원짜리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이에요. 이거를 특정 업체에 맡게 해달라.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됩니다. 성사를 시켜주고 이 업체로부터는 알선료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찰관은 성남시 공무원 6급 팀장 보직을 갖다가 청탁해서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복정동에요, 하수처리장 지하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주면 20억을 주겠다, 이렇게 은시장 측에 제안한 혐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찰관 오늘 원심대로 이제 징역 8년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도 이 형이 그대로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총 10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은 시장하고 이 정책 보좌관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1심 재판하면 당연히 이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전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큰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은수미 사건은 말이죠, 바로 이재명에 이어서 역대 시장, 최근 역대 시장 두 민주당 정권의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성남시 완전히 비리의 온상으로 키워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은수미하고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과거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제 이재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은수미는 80만 원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그다음 계속 이어왔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갈 곳은 딱 한 곳, 구속되는 길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